우리나라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해서 24시간 감시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들에 대한 이야기, 이들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로 공개돼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무도실무관이라는 직업이 나오고 있죠. 배우 김우빈 씨가 연기한 무도실무관의 현실은 어떨지 현직 무도실무관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직접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어디를 보고 가면 되나요? 저희 앞에 카메라가 네네. 있는데요. 소개하실 때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보호관찰소에서 무도실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안병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김우빈님 나오셨습니다. 네, 현직 무도실무관이신 안병헌 무도실무관님이시고 제가 뭐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면 좋을까요? 무도실무관 많이 너무 어려워. 네, 이게 말이 무도라는 네. 말이 들어가서 너무 어색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냥 실무관이라고 실무관님, 네, 우리 편하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안병헌 실무관님과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와, 무도실무관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생소한데 일단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제가 2013년도 1기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금 11년 차 된 것 같아요. 11년 동안 무도실무관 일을 하신 거예요? 네. 와, 지금은 그럼 굉장히 후배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나요? 네, 후배들이 많이 들어왔죠. 예, 제 전국에 지금 165명 정도 무도실무관들이 있고요. 일기가 이제 많이 없어요. 한 10명도 안 될 겁니다. 저는 좀 놀라운 게 사실 전국에 165명이면 전국에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는 몇 명이에요? 전국에 한 4,000명 정도 돼요. 범죄자는 4,000명인데 지금 무도실무관은 165명. 와, 네. 진짜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하긴 한데 그 이야기는 또 차차 하기로 하고요. 일단 영화 보셨어요? 예, 영화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번 보셨어요? 네, 영화가 굉장히 흥미롭고 네. 재밌고 뭔가 이제 현직으로서 사기 진작을 좀 시켜주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어떻게 현실 속 무도실무관을 잘 그렸던가요? 현실 속 무도실무관, 이제 무도실무관이 김우빈 네네. 배우님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제 김우빈 배우님하고 저하고 동갑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영화에서 조끼를 입고 있잖아요. 네네. 아마 이제 예고편에도 있는데 조끼를 입고 있는데 그 조끼가 저도 현장에서 입는 조끼거든요. 그게 방검복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군요. 네. 근데 영화를 보니까 저게 같은 조끼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 저거 나도 입는 건데? 네, 저거 이상하네. 똑같은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비주얼이 워낙 다르니까 잘생기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사실은 현실과 좀 다르게 생각은 했죠. 그 부분에서 이건 현실성이 없다. 네. 하지만 네. 네, 제작진 분들하고 김주환 감독님이 보호관찰관하고 무도실무관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딱 봐도 그래요? 네. 왠지 현직들만 알 수 있는 어떤 은어들 같은 거, 어떤 그런 것도 거기도 좀 입혀졌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빈님이 이제 무도실무관 역할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 대상자를 보는 그 분노감. 저도 옛날에 분노감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네네. 또 그리고 김성균 배우님이 하신 보호관찰관. 네. 거기는 이제 개장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개장은 대부분 나이가 많으시니까. 또 그걸 저지하는 어떤 노련미. 요거를 조금 가미를 하니까 현실성이 엄청나게 있다. 실제 네, 그래서 현실감이. 굉장히 현실성 있다고 느꼈습니다. 현장 은어라는 거는 어떤? 직원들만 알 수 있는 거, 이런 느낌들, 그런 거를 디테일하게 표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조끼가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했는데 현실감이 떨어진. 그런데 김우빈 씨는 워낙 연기를 잘 하신 연기자분이고 실제 우리 안병헌 실무관님은 실제 무도실무관이시고 무도 몇 단 있으신 거예요? 무도는 이제 태권도 4단이 있는데요. 네. 이제 제가 이제 무도실무관으로 시작하고 나서 사실은 태권도로 상대를 제압하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태권도가 약하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다치면 안 되고 나도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제압 과정에서 네, 제압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폭행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군요. 체포술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제압을 해야지만 완벽하게 또 제압을 할 수 있고요. 요즘에 이제 흉기 난동이나 이런 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칼 방어술 같은 것도 틈틈이 이제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늘 훈련, 운동 이거를 멈출 수가 없네요. 네, 그렇죠. 계속 하셔야 되는 거네요. 네. 원래 전 태권도 사범님이셨다고 예, 이야기 맞습니다.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예, 무도실무관 들어오기 전에 태권도 사범으로 한 2년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좀 무도실무관 하시는 거 알고. 그 관장님은 기억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저를 기억을 못해요. 제가 이제 들어와서 좀 이제 품위도 좀 커지고 그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무도실무관으로서 사실은 이제 TV에도 좀 출연을 하셨었고 오늘 또 라디오 출연하시고 좀 알아보는 제자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머 우리 선생님, 네 사범님 이러실 수도 있어요. 영화를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무도실무관 직업이 좀 생소한 거라가지고 좀 하는 일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요. 무도실무관은요 이제 법무부 소속의 보호관찰소 거기서 범죄예방팀에 근무하는 무도실무관이고요. 무도실무관은 전자발찌 강력범죄자들한테 전자발찌를 부착하거든요. 그 대상자들이 이제 재범성이 많기 때문에 보호관찰관과 무도실무관이 그 재범을 방지하면서 그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게 이제 일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범죄자 한 4,000명 정도 된다면서요. 전자발찌 찬 사람들이. 근데 무도실무관분은 지금 165명이라면서요. 네. 무도실무관이 165명이고 보호관찰관이 200한 몇 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럼 1인당 관리해야 될 범죄자가 몇 명인 거예요? 무도실무관은 사실은 이제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지 않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총괄 이렇게 총괄로 같이 보고요. 네. 그걸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의 담당 대상자 수가 좀 많죠. 10명에서 20명 정도 되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보호관찰관의 인력이 사실은 더 많아야겠죠. 보면 2인 1조로 다닙니다. 영화에서도 김우빈 씨랑 김성균 씨가 무도실무관, 보호관찰관 이렇게 해서 2인 1조로 다니는데 실제도 그렇게 다녀요. 네, 실제도 그렇게 다니고요. 그럼 역할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보호관찰관은 공무원이고요. 무도실무관은 이제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보호관찰관은 이제 담당자니까 대상자를 이제 면담하거나 뭐 심리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걸 감행하고요. 근데 유사시 발생될 수 있는 폭력이라든지 뭐 폭언 이런 게 발생되면 이제 무도실무관이 이제 무도로 이제 제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중범죄자를 직접 관리하고 접촉을 하기 때문에 관리하시는 그 공무원분들이 위험하니까 그 보호관찰관을 보좌해서 항상 같이 다니시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돌발 상황 발생했을 때 무도실무관님이 책임을 지고 그렇죠. 그 네, 안에 맞습니다. 제압하고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건데요. 태권도 사범님 하시다가 왜 무도실무관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또 어떻게 아시고 무도실무관을 하신 거예요? 이제 태권도 사범할 때는 이제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니까 이런 어린애들을 좀 지키는 일들을 하고 싶었어요. 이제 뉴스에서 이제 그런 범죄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럴 때 처음에 원래 교도관 같은 거 아니면 경찰 같은 거를 이제 알아보고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전자발찌를 관리하는 일이 무도실무관 일이었거든요. 그거 보고 바로 채용 공고 보고 바로 지원했죠. 그런군요. 그래서 지원을 하신 거군요. 채용 과정은 어려운가요? 채용 과정은 되게 간단해요. 간단해요? 네, 이제 무도가 이제 4개 정도 되는데. 간단한 겁니까? 무도 4개라면서요? 네네. 거기 이제 포함만 되면 됩니다. 태권도, 합기도, 유도, 검도. 그래서 3단 이상 정도 필요하고. 굉장히 분들이네. 출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운전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네. 지금은 이제 좀 더 이렇게 면접이 더 까다로워졌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일기였고 그때 이제 얼마나 이제 국가관이 있느냐 또 희생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절차를 통해서 채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1199번님이 지금 저희 YTN 라디오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로도 우리 실무관님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터미네이터 같은 몸을 갖고 계시네요. 약한 사람도 지켜주고 아무도 못 건드리게.
늘 운동을 하신다잖아요. 원래 태권도 사범님이시고. 4796번님. 저도 영화 봤어요. 엄청 위험한 일인 것 같던데 이 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짱!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진짜 위험한 일인 것 같은데 혹시 뭐 일을 하시면서 10년 넘게 하셨으니까 야 진짜 이 순간은 그때 그 순간 너무 위험했다 이런 일도 있으셨어요? 진짜 여러 가지가 많았죠. 예, 진짜 여러 가지 많지만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가 술에 취하면 예, 그거를 기가지도하는 것도 저희 몫이에요. 네. 예, 이제 기가하다가 재범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술 취한 대상자는 또 다루기가 쉽지 않고 그렇겠죠. 근데 보호관찰관과 또 저희 무도실무가 이제 출동을 해서 이제 기가지도하는 과정에 이 정당한 지도 감독을 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다가 그 지나가는 행인을 보고 예. 소리치면서 달려든 적이 있었어요. 어머. 네, 그 순간 이제 빨리 달려가서 이제 제지는 했는데 네. 그게 하마터면 예, 그냥 지나가다가 다칠 뻔한 일이 있으셔서 시민이 네, 그냥 네, 일반 시민이. 네. 와. 다행히 제지를 하는 바람에 다치지도 않고 이제 여쭤보고 놀래지도 않으셔가지고 다행히 이제 보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순간이 굉장히 아찔했어요 저한테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호관찰관 분이 위험하실까봐 이분을 보좌하면서 이제 업무를 하시는 건데 갑자기 일반 시민한테 달려드니까 그것까지 제지를 하셔야 되니까 깜짝 놀라셨겠어요. 그렇게 술 취하고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직접 늘 대면하나요? 그렇진 않죠. 대면할 일이 있을 때 대면하는 거죠. 보호관찰관이 대상자를 매번 대면해야 됩니다. 매번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심리 상태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생활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다 재범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뭐 같이 2인 1조로 항상 같이 다니시고. 네, 대부분은 같이 다닙니다. 늘 대면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딱 갔는데 술 냄새 나고 그러면 그냥 술 취했다 바로 아시는 거예요. 근데 또 술 취한 술을 먹지 말아야 될 대상자들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법원에서 이제 준수사항이 부과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수시로 저희가 또 음주 측정을 수시로 하는군요. 네. 아우, 그렇습니다. 일이 너무 많으신데요. 4149번님은 위험한 일 하시는데 처우 잘 해드려야 합니다. 이러시면서 월급 얼마예요? 예. 뭐 어떻게 월급 말씀하세요? 공개하나요? 어떠세요? 공개 뭐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되고 아니면 네. 공개 안 하고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일단 많다 적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이제 여기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한 200 초반 받았고요. 예. 네, 지금은 200 후반 받습니다. 아니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시는데 네, 이제 교대 근무 위험수당 이런 거 따로 없어요? 제가 이제 근로자인데 호봉제가 아니에요. 호봉제 같으면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게 될 텐데 이게 처우에 대한 문제여서 이직률이 굉장히 많은 직업입니다. 그러네요. 사실 되기도 힘든데 기본적으로 무도 3단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는 거다 보니 그리고 일할 때 어쨌든 항상 위험 요소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아까 인력도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개선할 부분이 많군요. 예, 이거는 좀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범죄자들 관리하고 막 그렇게 애를 쓰심에도 불구하고 좀 재범률이 높은 편이잖아요. 원래 전자발찌 찬 사람들은 다시 재범 저지른 경우도 있으셨어요? 그 보호관찰관분이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 있죠, 당연히. 예, 근데 많다고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재범률이 많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전자장치 부착을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범을 하는 경우가 발생돼요. 예, 굉장히 뭐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부분이고 최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생됐을 땐 굉장히 그게 오래 가요, 되게. 그렇죠. 내가 그렇게 애써서 관리하고 신경 써서 했는데 또 범죄를 저질러. 네. 너무 허탈할 것 같아요. 네. 전자발찌가 기간이 뭐 짧게는 뭐 몇 개월부터 길게 뭐 20년도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시작할 때 그 부착했던 대상자가 거의 끝날 무렵에 전자발찌 이제 곧 이제 빼도 되는 시점이 됐는데 끝날 무렵에 재범을 해서 재범을 하거나 뭐 이제 훼손을 해서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의 기억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느낌은 어떠세요? 감정은 실무관님. 일단 일에 대한 회의감이 좀 들어요. 회의감이 들어요? 좀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가끔 의심도 되고 사람이 좀 변하지 않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무도실무관으로서 너무 희망을 품고 일하는 건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항상 재범을 방지하는 사람의 그 입장의 눈은 항상 좀 의심을 좀 해야 되고 끝날 때까지 이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입장으로 이제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 리뷰를 보다 보니까 재범은 당일 근무자 책임 뭐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실제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책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근무자가 그날 어떻게 했냐를 뭐 당연히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대상자가 이제 이제까지 어떻게 관리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로 따져서 아마 책임을 묻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재범이 안 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맞죠. 뭐 근무를 똑바로 쓰는 게 아주 중요하긴 하죠. 사실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성범죄자 혹은 뭐 전자발시찬 중범죄자가 발찌 끊고 도망갔다, 뭐 어디 갔다 이러면 그 뉴스를 접한 일반 국민 입장에선 아니 이거 관리가 어떻게 한 거야 이런 생각 사실은 하긴 하거든요. 이거를 도망가게 하면 어떻게 저거 어떻게 끊게 만들었어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맞는 거기도 하나 사실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인력이 보세요. 4,000명이래요. 중범죄자들이 전자발시찬 사람들이. 근데 100여 명의 한 200여 명의 보호관찰관님과 무도실무관님과 2인 1조로 매번 대면으로 이렇게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구멍이 생긴다는 건 사실은 좀 이게 좀 여러 가지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분들의 처운도 그렇고 처우 부분도 그렇고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각도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배우 김효빈 씨도 이 영화를 직접 본인이 하면서 영화에서 이 역할을 맡기 전에 김효빈 씨도 무도실무관 직업이란 걸 몰랐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인터뷰에서. 근데 영화를 끝내고 나서 이분들을 지칭해서 일상 속 영웅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감사한 표현이죠, 사실은. 예, 저도 이제 그 영화를 보고, 저는 김우빈 배우님 보고 히어로의 탄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히어로처럼 나오고, 네, 히어로처럼 되게 멋지게 나와서. 나옵니다. 네. 너무 멋지고,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 굉장히 책임감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요. 네. 예. 더 좀 내가 그 순간 그 현장에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가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늘 굉장히 멀리에서 오셨잖아요. 청주 보호관찰소에서 오늘 근무하셔야 되는데 아침에 오셨습니다. 오늘 근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야간 근무거든요. 야간 근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오전에 여러분 우리 청취자분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주시려고 이렇게 올라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좀 피곤하실 텐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제 많이 우리 실무관님 덕분에 직업에 대해서 많이 이해도 하고 아셨을 거니까 좀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뭐 범죄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 이거 꼭 신경 써주세요. 이런 말도 좋으시고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뭐 처우에 대한 말씀하셔도 좋고요. 네, 어디 이렇게 보고 네, 갈까요? 카메라 보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까 오늘 좀 일찍 와가지고 네. 그 주차장이 좀 차에 있었어요. 예, 근데 범죄는 좀 관심이거든요. 습관이고 주차장에서 내려서 이제 주차장에 이제 차에 앉아 있는데 그 내리신 분은 여성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하지만 목적지만 보세요. 이렇게 타는 엘리베이터만. 그 주차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범죄가 일어나니까 주변을 좀 많이 살피시고, 또 범죄 예방에 대한 지식들을 조금 내가 관심을 좀 갖고요. 그걸 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습관화하시고, 또 지자체에서 좀 이제 마련한 범죄 교육이라든지, 범죄 예방 교육이라든지, 또 마련한 어떤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범죄 예방에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병헌 무도실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